예,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6.25 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그러한 사건이죠. 최근에 이 4.3 사건에 대해 남조선 노동당 공상 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징하기 위해 폭동 반란을 일으켜 국가에 항적한 사건으로 규정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4.3 특별법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또 알리고자 합니다. 이 4.3 특별법 왜 위헌인가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이신 전민정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군요. 네. 예, 혹시 뭐 약칭은 어떻게? 4.3 시민연대. 4.3 시민연대로. 네. 예,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021년 1월 달에 4.3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주로 저희 이제 4.3 전문가들, 네. 군 출신, 4.3 유족들, 네. 법학자, 역사학자, 또 시민 단체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제주43.kr을 검색하시면 저희의 활동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주43.kr. 방금 말씀하신 그 이 구성원들 중에 유족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족들이란 네. 아무래도 이제 좌파 진영 정부 네. 이쪽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상 관련된 네. 예, 그런 이렇게 좀 주장이나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로 많이 좀 비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제주도에 예. 좌파 유족회가 있고 예. 우파 유족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나뉘어져 있는데 예. 우파 유족회는 사회단체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좌파 유족회만 인정을 받아서 예. 제주도에서 4.3에 대해서 유족회 입장이 나오는 것은 전부 좌파의 예, 그렇잖아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주도에 4.3 정립 연구 유족회라고 있어요. 예. 회장님은 이동해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남로당에 의해서 생매장 당하신 제주도 최초 목사 이도종 목사님의 손자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희생자 유족이시죠. 예. 네. 그런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예. 지금 현재 어렵사리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예. 지하실에 예. 사무실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굉장히 좀 상황이 열악하군요. 네,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예. 또 일반인들도 많이 잘 모르세요. 예. 현재는. 아니, 어떻게- 과거에는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예. 예. 정부가 그렇게 편향된 지원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원희룡 전 네. 제주도지사 시절에 예. 사회단체 신청을 2번이나 예. 했습니다. 네. 신청을 했는데 화해와 상생에 져야된다. 그래서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좀 의아했던 건데요. 네. 왜냐하면 제주가 이제 원희룡 지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진영이 우파 진영의 지사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네. 그게 안 됐네요. 원지사께서 예. 정치적인 입장으로 네. 제주도에 워낙 좌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들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약간 한계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4.3 희생자가 14,700명 정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중에 한 10,000명 이상은 부적격 희생자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수치에 근거해서 그런데 네. 당시에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행자부에서 부적격 희생자들을 다시 조사를 해라. 네. 그래서 50여 명의 명단을 내려보냈어요. 예. 근데 원희룡 지사가 당시 제주도의 좌파들의 거센 반발에 예? 그냥 굴복해서 네. 거부했습니다. 14,000 중에 50여 명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다. 네네, 그렇죠. 야, 참 이거는 예, 굉장히 좀 그래서 놀랍네요. 심지어 예. 제주도에 평화공원이 있는데 예. 위패 중에는 인민군 사단장으로 예. 낙동강 전투에 와서 예. 그러니까 사망한 예. 이원옥이라는 예. 사람도 희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린 지금 그럼 누굴 기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 부적격 희생자들이 엄청 많죠. 사실
뭐 대표님께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제주에 애월에 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네. 그 거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로컬 분들 이 분위기를 대충 알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호남이 이제 농촌 공동체 사회 이 분위기가 있다는데 제주는 그게 더 심하겠다고 이제 좀 느꼈거든요. 네. 예, 또 그 제주의 원래 로컬 분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5.18의 이 선정, 서로 간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증인을 서주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도 사실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가 더 힘든 예, 그런 지역 문화라고 계속 더 느꼈거든요.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5.18만 해도 한 5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3배예요. 14,000명이면 와. 14,000 한 7, 800명 되니까 예, 거의 15,000 15,000명 정도 되는데 예. 보증을 예. 2명, 처음에는 3명으로 했는데 네. 그것도 2명으로 나중에는 축소가 됐고 예. 그래도 희생자들이 많이 이제 접수가 안 되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보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보증을 받는. 아. 그래서 한 보증인이 여러 명을 또 보증을 해주는. 그게 인후 보증이라든가요? 네네, 그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5.18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아 근데 한 사람이 야 이거는 좀 네. 제주도는 더 심각합니다. 예, 상황이. 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제가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리면 예, 15,000명 중에 예. 교전 중에 사살된 사람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00명 가까이 될 것이다. 네. 4천.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수치로는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본 거지만 이제 더 조사가 필요는 합니다. 예,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네, 3,600명 정도 돼요. 네. 그럼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희생자가 되죠? 일본으로 갔는지, 네. 미국으로 갔는지. 예. 그 3,600명 중에는 수용되어 있던 사람도 있어요. 네. 6.25가 터지면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예를 들면 서대문 형무소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럼 좌익사범들인데 네.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당연히 예, 북으로 갔겠죠. 예. 북으로 갔든지 예. 당연히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지금 희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천여 명이 교전 중에 예. 사살된 사람들, 예. 그리고 그 3,600명의 행방불명자, 네. 그다음에 수용인들이 4,092명 정도 됩니다. 예. 군사재판 수용인은 2,530명. 네. 그러면 수용인들도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희생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희생자냐? 네. 과거에 적법한 재판을 받고 예.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음. 이 희생자라고 하면 무고하거나 그러니까요. 공산폭동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어야 않았거나. 예. 그래야지 희생자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예. 4.3 특별법의 희생자 그 조항에 거기에 수용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일부 개정을 살짝 해가지고 수용인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라 함은 4.3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네. 후유 장애가 있거나 예.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네. 그리고 수용인으로서 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방금 그 일부 개정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좌파 진영에서 이 어떠한 그 희생자 뭐 그렇게 기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하는 일들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세밀하고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좀 뭉뚱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존에 네. 그 사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예. 그 세력에 의해서 뭐 터부시되거나 네. 또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으면 예. 일단 그 부분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그거를 개정. 슬그머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살라미 전술로 예. 해서 지금 4.3 특별법이 2001년도에 처음에 예.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4.3은 공산폭동 반란이 맞지만 네. 무고한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예. 그런 취지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예. 2년여간의 그 자료 수집과 보고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위원회의 다수가 좌파가 점했어요. 예. 근데 의사 결정을 어떻게 했냐? 다수결로 했어요. 보수 우파 의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전혀 이쪽의 정당한 주장이나 어떤 입장은 의견 예.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네요. 예, 그나마
처음에는 공산폭동 반란으로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하시고 자서전이 나왔어요. 본인이 네. 사망한 이후에 자서전을 출판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서전이 2010년 그쯤에 나왔는데 예. 거기서는 그 양민학살로 공산폭동 반란이 예. 아니고 양민학살로 둔갑이 돼 있어요. 그렇게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참 정말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 하신 말씀 중에 한국 사회는 좌편향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네. 야,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그런 글인데요. 그 중에 4.3 특별법이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네. 4.3 특별법 왜 위헌입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 4.3 특별법으로 인해서 4.3 보고서가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남로당의 입장에서 쓰여졌어요. 예. 그래서 진상을 남로당 입장에서 왜곡하고 있고 네. 또 수많은 부적격 희생자들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 재심 조항이 있는데 재심으로 인해서 공산폭동 반란에 가담했던 가담자들, 수용인들을 포함해서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한 4천여 명 돼요. 네. 예, 그런 현황 속에서 그럼 4.3 특별법 왜 위헌인가? 네. 첫 번째는 이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 공산폭동 반란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심. 네. 그러니까 특별 재심, 직권 재심 규정이 있는데 이 재심으로 즉 입법으로 과거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재심을 다 받아주고 원래 재심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정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어야 재심을 받아주는데 4.3의 경우에는 그냥 다 받아줍니다. 재심을 수용인들은. 예. 예,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과거 그 재판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삼권 분립 위반이다. 삼권 분립 위반이다. 네. 예. 그렇네요. 이게 예. 보통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법부에서 이게 재심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좀 힘든 그리고 긴 기간이 필요한데 네. 이것은 그 입법에 의해서 그 모든 과정을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고 예. 그냥 또 바로 그냥 진행해 버리는. 네. 이게 보통 이게 특별법이 아니고서야 일반 법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신증거가 예. 있거나 예. 그거는 확정 판결에 준하는 예.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재심을 받아줍니다. 음. 그래서 삼권 분립 위반이고 예. 그다음에 남로당과 같은 이 공산당의 반체제적이고 네. 반헌법적인 이런 정체성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성이 점차 이제 변질이 되겠죠. 예. 결국 국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위험이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한다. 예, 거기에 위배된다만 해도 사실은 위헌의 요소는 충분하겠군요, 진짜.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4.3 특별법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다. 최악까지. 예. 그 저는 정도로 높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모든 헌법 원리, 예. 우리의 핵심적인 헌법 가치, 예.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국민주권 침해다. 네. 왜 그러느냐?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가 네.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예. 주권자 국민이 결정하는 네.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헌법의 가치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반체제적이고 네. 반헌법적인 이 4.3 특별법은 헌법 이념을 무시한 입법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이러한 국가 행위는 예. 헌법 이념을 결단한 주권자의 그런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건 국민주권 침해다. 그렇죠. 사실 헌법의 이 뭐 내용이나 아니면 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입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로 이게 침해가 되고 있는데 예.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특히 평등권과 재산권. 평등권과 재산권. 예, 재심 사유 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예. 또 무죄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4.3 수용인과 일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예요. 예. 일반 국민은 재심받기 어려운데 네. 4.3 수용인들은 법으로 그러니까요. 다 재심을 받게 해주고 평등권에 위배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1인당 희생자가로 선정이 되면 지금 1인당 9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거든요. 네. 그럼 그 제사를 지내주는 사촌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그러니까요. 생존 희생자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주는 사촌까지 지금 보상금을 받아가는데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 예. 저는 너무나 지금 속이 시원한 부분이 네. 지금 뭐 이제 좌파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막 보상 이렇게 사실은 그게 그 선거 공학이잖아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보상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이 명분을 삼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뿌려줘서 이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들을 찍는 지지자가 되게 만들려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 다른 모든 가치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무고하고 네. 규칙 사회가 없는 분. 예, 그런데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신 분, 네. 그런 분들만 저희가 네. 희생자로 선정해서 네. 보상이 필요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예. 위령을 해드려야 되고 예.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고 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따져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그래야 또 기리는 입장에서 또 더 그 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숭고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4.3 특별법이 파괴하는 것 중에 정의 파괴가 있습니다. 정의 파괴. 역사도 파괴하고 헌법도 파괴하고 예. 뭐 문화 파괴, 시스템 파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의를 파괴한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남로당은 가해자인데 네. 가해자에게 어떤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면제만 해줘도 상당한 저희가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건데 네. 지금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특별법이 네.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렇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의가 파괴되고 있다. 정의가 파괴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비판하시면서요, 이 좌익 무장 폭동이 불러온 피바다에서 이 희생자와 옥석 이것을 가려야 한다, 예, 네. 지적을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게 다 그 궤인데요. 네.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좌파 진영의 행태에서 자주 보이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옥석을 가린다. 네. 예, 또 이제 이게 좀 더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조금만 더 네. 예, 들어볼 수 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2조의 희생자 정의가 있어요. 예. 희생자 정의의 4.3 사건으로 인하여 정확한 워딩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네. 사람, 후유 장애가 남은 사람 예. 또는 수용인으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희생자의 정의인가요? 예, 희생자의 정의예요. 특별법상에. 예. 그러면 일단 수용인은 당시에 군사재판, 일반재판 다 적법한 재판을 받았고 네. 그렇게 해서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음. 일단은 수용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2007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살짝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자가 되려면 무고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폭동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네. 자라는 그런 그 기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희생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네.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누구를 기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게 지금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4.3 사건이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당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진상규명 보고서까지 이게 다 나온 부분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진상규명 과정에서 뭐 그 과정이나 결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제 희생자 선정팀이 있고 위원회, 예. 그다음 보고서 작성팀 이제 네. 두 팀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다수가 좌파였고 네.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은 다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4.3을 통일운동으로 보는 시각을 예. 가진 그런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아. 그럼 4.3이 통일운동이면 무슨 통일운동이냐? 공산통일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사파적 세계관인데요. 이건? 그렇죠. 예. 그때 당시 강만길 예. 이나 뭐 서중석 교수 이런 분들은 그런 남로당적인 어떤 가치관을 인정하는 그런 기류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희생자 선정에 있어서 우파는 헌재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2001년도에 그 4.3 특별법에 관해서 헌재에서 그때 이제 그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남로당의 핵심 간부
중간 간부, 또 방화자, 살인자는 네.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자들은 우리의 헌법 체제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측 의원들은 수용자나 인민유격대 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예. 희생자를 천정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 좌파 위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예. 이념을 떠나서 네. 좌우를 떠나서 모두 희생자로 삼아야 된다. 네.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출범 당시 위원회가 출범 당시에 이미 이 과반 이상이 좌파 진영이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의사 결정을 다수결로 한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당시에 문제가 안 됐습니까? 당시에 이 4.3 특별법이 처음에 발의됐을 때가 당시 한나라당 네. 의원들이 발의하신 거예요. 제주도에. 예. 그러니까 약간 이 경쟁적으로 정치적 공학적으로 경쟁적으로 정치 권력이 이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작동을 한 거죠. 제주도의 표심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쪽 야당에서 이거를 많이 이제 특별법을 법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발의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로. 뭐 요즘 세태 봐가지고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5.18 때 되면은 다 가가지고 참배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네. 예, 다들 거기서 이제 다 그 선거에 이 셈법만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네. 예,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도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을 새로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로지 그냥 정치밖에 없었군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예. 자료 수집 차원에서 보수 우파 위원도 한 분이 전문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네. 5명 중에 자료 수집 팀의 5명 중에 한 분이 담당한 부분이 어디냐? 6.25 이후. 그럼 4.3은 1948년도 그러니까요.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49년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군사재판 두 차례 하면서 그 예. 이후에는 잔당 세력이 남는 건데 이분은 6.25 이후만 하기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에서 교묘하게 보수 측, 예. 우파 측 의원들은 배제가 되는 그분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없게끔 예. 그렇게 이제 정치 권력이 작동을 했던 거죠. 아니, 뭐 당시 실질- 김대중 예. 정권 하에서. 그럼 네. 실질적으로 그 해당 사건에 대한 그 중점적인 부분은 오로지 그냥 한쪽 진영에서 다 작성을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안 보이는데요?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4.3 보고서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예.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자료를 12권을 모아가지고 예. 그 자료집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 한 권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이 돼요. 예. 그것도 보수우파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이거는 왜곡이 너무 심각하다. 예. 군경이 양민을 학살하지 않았는데 네. 주로 검증되지 않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증언들 위주로 보고서에 실리고 군경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주로 서술이 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바로 이제 보고서가 승인이 안 되고 6개월 조건부로 승인이 예. 돼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어쨌든 발간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승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많이 내셨거든요. 네. 우파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이 많이 내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은 그냥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보고서가 통과될 당시에 우리 보수 우파 측 의원 4분이 전부 이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 네. 부동의하고 사퇴하셨습니다. 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보수가 인정한 4.3 보고서가 아닙니다. 야, 좌파들의 보고서입니다. 오로지 그 좌파 전문위원들의 의견만 담겨 있고, 예, 네, 그렇게 그렇죠. 결정이 된 그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표현하신 게 예, 뭔지 알겠네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4분이 사퇴를 하시니까 자료집이 12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료집을 다 제대로 보고서에 반영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좌파들한테 유리한 것만 위주로 했는데 마지막 권이 뭐냐면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예요. 무장대는 김달삼, 4.3을 주도한 예. 김달삼이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당시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12권을 은폐를 합니다. 발간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와 12권을 만들어놨으면 자료집을 예. 같이 다 발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1권까지만 발간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12권은 감췄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어. 근데 그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세요. 물론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는 그 외에 이제 다른 경로로 많이 유통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라산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문창송 선생님이 그 책을 95년도에 발간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대부분은 알고 계신데 당시 북한의 자료, 또 김달샘 북에 가서 한 연설문, 뭐 러시아의 자료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소련과 북로당, 남로당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 가운데에서 일어난 6.25 전의 전초전, 예. 게릴라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그 자료집은 지금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갖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들께서 저희 고모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당시에 활동하실 당시에 받았던 자료 네. 한 30권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만 보고 발간을 안 한 자료죠. 참 근데 이건 뭐 의도적인 은폐네요.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그 정부 부처에 항의를 하고 예.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대통령실로 예. 저희가 자료집 12권을 보내서 네. 사본을 보내서 이 자료가 왜 발간이 되지 않느냐. 예. 이것이 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이 그 12권을 미국에 보내겠다. 네. 미국 의회와 정부에 보내서 미국에서 4.3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줄 것을.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미군정 책임을 묻거든요. 예. 4.3을 진압한 책임, 뭐 학살 책임이라 그래요. 그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미국 정부가 사과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2022년, 네.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 12월에 워싱턴 DC에 가서 그 인권 심포지움을 한 거예요. 예. 4.3에 관한. 거기서 요청을 했어요. 어. 촉구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미군정은 자유 대한민국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네. 당시에 그 치안 관리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좌파 세력을 억제했지만 결국은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3석 중에 2석을 뽑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총선거를 남로당이 방해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그들이 원했던 거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는 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인데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거죠. 총선을 예. 거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집 12권은 저희가 행안부에 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네. 아직도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이게 그래도 우파 정권인데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는지 하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나라당 때 이게 뭐 한나라당의 발의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4.3 특별법이 20여 년 만에 2021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어요. 예. 그 전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거든요. 네.